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김선주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 되었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날은 제 둘째 딸 민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첫째 민영이는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기에 둘째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결혼 절대 못 시켜. 너 같은 사기꾼이랑은 우리 딸 평생 못 살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엄마,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 믿을 수 없어. 당장 나가.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내쫓고 싶었을 뿐이었죠. 민지는 울면서 남자친구를 따라 나가버렸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왜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그날의 사건 전으로 조금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민지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첫째 민영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좋고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민지는 아직 적당한 짝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민지도 이제 나이가 33이에요. 결혼 정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은 언제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물론 요즘 세상에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마음에 자식이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민지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면 어떨까? 제 친구 아들 중에 괜찮은 총각이 있거든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보라고 해볼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죠. 민지가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우리 민지는 제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민지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기로 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죠. 우리 민지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기도가 통한 걸까요? 어쨌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뭐 하는 사람이니? 민지가 대답했어요. 아, 그게 자영업이에요.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대요. 순간 좀 걱정이 됐어요. 요즘 자영업이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민지가 좋아한다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 어서 데리고 와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민지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지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민지가 연애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부터 몇 번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래 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민지에게 물어봤죠. 왜 헤어졌어?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냥 안 맞아서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민지가 왜 이렇게 연애가 안 풀리나 싶어서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민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강조했거든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해. 겉모습에 속지 마. 이런 말들을요. 혹시 그 말들 때문에 민지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민지가 직접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니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민지가 남자친구 데리고 온대요. 남편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요? 드디어 우리 민지도 시집 갈 때가 됐나 보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큰 파란을 일으킬 줄은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먼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려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10년 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해요.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핸드폰이 말썽이 생겼어요. 오래된 폰이라 좀 느리고 배터리도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새 핸드폰을 사러 동네 핸드폰 매장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매장이 더 친절하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새 핸드폰을 보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여러 가지 모델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고객님, 이 모델은 최신형이에요.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아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면 강추드립니다. 이 모델은 배터리가 오래 가서 충전 자주 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께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직원의 친절한 태도에 좋은 인상을 받았죠. 그러다 문득 가격이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이 폰들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그러자 그 직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걱정 마세요. 고객님, 지금 아주 좋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공짜라니요? 이렇게 좋은 폰을 공짜로 준다고요? 정말요? 공짜라고요? 네, 맞아요. 물론 약정 기간 동안 통신요금은 내셔야 하지만 폰 값은 거의 안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기뻤어요. 새 핸드폰을 공짜로 살 수 있다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모델로 골랐어요. 카메라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 간다는 그 폰이요. 직원이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저 기쁜 마음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공인인증서도 없다고 하니까 직원이 친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고객님, 새 폰 잘 쓰세요. 그렇게 저는 새 핸드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자랑했죠.
여보, 나 새 폰 샀어요. 그것도 공짜로요. 남편은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공짜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저는 설명해 줬어요.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새 폰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죠. 사진도 찍어보고 새로운 앱도 깔아보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공짜 폰이 제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렇게 새 핸드폰을 받아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 갔더니 동료 한 명이 제 새 핸드폰을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손주 씨 새 폰이네요. 어떤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네, 며칠 전에 바꿨어요. 좋은 프로모션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공짜로 샀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그런 프로모션은 없는데. 순간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매장 직원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대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동료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어요. 손주 씨 혹시 계약서 잘 확인해 보셨어요? 요금제는 어떤 걸로 하셨대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요. 요금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지 않았고요. 불안한 마음에 그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계약서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요금 명세서도 확인해 봤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계약서에는 분명 휴대폰 할부금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120만 원이나 되는. 요금제도 제가 쓰던 것보다 훨씬 비싼 걸로 바뀌어 있었고요. 결국 2년 약정 동안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 직원이 공짜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그 직원이 거짓말한 거네요? 저는 바로 그 매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죠. 고객님, 죄송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그리고 14일이 지나서 이약금 없는 해지도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2년 동안 이 비싼 요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 매장에 가서 따져 물어보기로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죠. 저는 그 핸드폰 매장으로 향했어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저를 응대했던 그 직원이 보이더라고요. 아, 고객님. 어제 오신 분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네, 어제 여기서 핸드폰을 샀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할부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직원분이 공짜라고 하셨잖아요. 그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또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아, 고객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해라뇨? 분명히 공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한 거예요.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고객님, 저희가 공짜폰을 드릴 리가 없잖아요. 아마도 제 설명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를 속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 매장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고객님, 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셨고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나 변경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 비싼 요금을 2년 동안 내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자는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계약 내용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가 서비스를 빼드릴 순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비싼 할부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매장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상태를 보고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는 거예요.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성 탈모 같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일이 제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매달 비싼 요금을 내면서 제 실수를 후회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매장과 그 직원에 대한 원망도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TV에서 유사한 사례의 뉴스를 보게 됐어요. 핸드폰 매장의 기만적인 영업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용기를 내어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실망스러웠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이 일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어요. 2년 동안 비싼 요금을 내면서 저는 그 경험을 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모든 계약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어요. 작은 글씨 하나하나까지 다 읽어보고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꼭 물어보고. 어쩌면 그게 이 일이 준 유일한 교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픔도 조금씩 잊혀갔죠. 그래도 핸드폰 가게만 보면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들곤 했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정말 기뻤죠. 가슴이 설레는 한편으로 약간의 걱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날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고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죠. 꽃병에 새 꽃도 꽂고 거실 테이블에 과일도 예쁘게 담아 놓았어요.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랐거든요. 남편도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와요. 민지가 남자친구 데리고 온대요. 남편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그래요? 드디어 우리 막내도 시집 갈 때가 됐나 보네요.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부부의 걱정거리였던 민지의 결혼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민지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까? 그 사람의 첫인상은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몇 번이나 손질했어요.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죠.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민지와 그 남자를 맞이했죠. 민지가 수줍은 듯 말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얼굴. 분명 그때 그 핸드폰 매장의 직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똑같았어요. 10년 전 그날 저를 속이고 비싼 요금제로 계약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지가 하필 그 사람을 만나다니. 운명이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제 귀에는 10년 전에 그 거짓말하는 목소리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인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10년 전 그 직원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고객님, 지금 아주 좋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때 민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철수 오빠는 지금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법 잘 되나 봐요. 민지의 말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해 버렸어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결혼 절대 못 시켜. 너 같은 사기꾼이랑은 우리 딸 평생 못 살아.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물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러세요? 민지의 눈빛에 당혹감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딸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너 같은 놈 믿을 수 없어. 당장 나가.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그를 내쫓으려 했죠. 김철수라는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내쫓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의 해명이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말리려 했어요. 여보,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당신은 몰라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우리를 속였다고요. 그때 그 핸드폰 기억 안 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죠.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나 봐요. 남편도 그때의 일을 떠올렸는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철수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그때 김철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더 화가 났어요. 아직도 모른다고? 10년 전에 핸드폰 공짜라고 속이고 비싼 요금제로 가입시킨 거 기억 안 나? 제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따졌죠. 그제서야 김철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기억이 난 듯 했죠.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혹시 10년 전 옆 동네 핸드폰 매장 말씀이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의 표정도 복잡해졌죠.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김철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이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갓 입사한 신입이었고 지점의 지시대로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사과를 듣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제 목소리에 비난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그때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오빠 말 좀 들어보세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의 눈물 어린 호소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가시지 않았죠. 남편도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여보, 우리 일단 차분히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가 없었거든요. 그때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안 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함께 슬픔도 느껴졌죠. 그 말을 듣자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눈에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민지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결국 그날의 만남은 최악으로 끝났어요. 민지는 울면서 김철수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고 저는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딸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보, 너무 심하게 반응한 것 아닐까요?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과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당신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지의 울던 얼굴, 김철수의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10년 전의 기억들.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죠. 정말로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우리 민지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해야 할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민지한테 연락해봐요. 어제 일로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민지의 번호를 눌렀지만 쉽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직 화가 나 있는 모양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지는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남편은 한숨만 쉬었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뒤 민지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지는 철수 씨의 좋은 점들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엄마, 철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대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민지야, 넌 몰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오빠는 정말 변했다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민지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너무 완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민지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하지만 저는 계속 거부했죠. 엄마, 왜 이러세요? 제 인생인데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안 돼. 넌 아직 어려. 엄마가 널 위해 그러는 거야.
이런 대화가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매번 민지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저는 마음이 아팠죠. 남편도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여보, 우리 딸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큰딸 민영이도 나섰어요. 엄마, 너무하세요. 민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가족들 모두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완강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과 분노를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 민지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민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변했을까? 우리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민지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항상 밝고 씩씩하던 우리 딸.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완고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게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웠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갈등 속에 있었어요. 민지와 저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고 가족들은 그 사이에서 안타까워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 고집을 꺾고 민지의 선택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제 판단을 믿어야 할까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민지와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집 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 깊어가는 주름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부쩍 빠진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펼쳐보게 됐어요. 민지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해맑게 웃고 있는 민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우리 딸의 웃음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1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의 변화를 느꼈는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보여요. 무슨 고민 있어요?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말했죠. 여보, 제가 너무 완고했나 봐요. 민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에요.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요. 그 후로 저는 김철수 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변했을까? 우리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김철수 씨를 마주치게 됐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김철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무책임하게 행동했죠.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사건 이후 가게를 그만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정직하게 장사하겠다는 다짐으로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 조금씩 키워왔다고 했죠. 지금 제 가게에서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빛에서 후회와 결의가 동시에 보였죠. 민지를 만나고 나서 더욱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그리고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철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 민지의 눈물, 가족들의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켰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심했어요. 이제는 변해야 할 때야. 내 고집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민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만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철수 오빠는 정말 변했어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민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딸의 마음을 외면했는지 깨달았죠.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니? 이제부터 너희의 선택을 존중할게. 우리 모녀는 얼싸안고 울었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저는 김철수 씨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노력을 직접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김철수 씨는 자신의 가게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는지, 고객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어머님, 저는 이제 절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민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렵지만 그에게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바라보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해 볼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민지와 김철수 씨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죠. 물론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민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철수 오빠랑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민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너희 둘이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엄마는 축복해 줄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꼭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 후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김철수 씨의 성실함과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민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꼭 천사 같았죠. 김철수 씨도 한껏 멋을 내고 나타났어요.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문득 제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설렘과 행복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저는 김철수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 김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죠. 철수는 정말 성실하고 다정한 사위였어요.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주었죠. 무엇보다 민지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1년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지가 임신한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죠. 임신 기간 동안 사위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지의 입덧을 걱정하며 매일 아침 죽을 끓여주고 밤늦게까지 민지의 발을 마사지해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민지와 사위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의 상처 때문에 이런 행복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아찔했죠.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사위의 가게도 점점 잘 되어 갔고 민지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갔죠. 그들을 보며 저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사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가 말하길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청년 창업자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실수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후로 사위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노력 덕분인지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TV에서 사위가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청년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거였죠.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도 한때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아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의 사랑과 이해로 모든 것을 극복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1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딸의 웃는 모습을 볼 때, 사위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귀여운 손주를 안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칠 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것들을 극복한다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 경험을 살려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상담해주고 있죠. 제 경험을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편견,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 역시 많이 치유되는 것을 느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위도 이런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어요. 가끔은 그도 함께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저도 한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용서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신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주를 보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끔 민지가 물어봐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그때 철수 오빠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그때의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덧붙여요. 민지야,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엄마는 그때 용서와 이해를 선택했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10년 전의 그 사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픔이 아닌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최근에는 사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해서 지점도 몇 개 냈어요. 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정직함과 성실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들과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인정하게 됐죠. 어느 날 사위가 제게 고백했어요. 어머님, 사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제 과거 때문에 민지를 잃을까봐.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꼭 안아주었죠.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덕분에 우리 민지가 이렇게 행복하잖아.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우리 가족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만든 가족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를 읽은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해 왔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도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과 함께 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해요.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위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의 진솔한 고백은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는 한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 분노와 불신, 그리고 그것이 점차 이해와 용서로 바뀌어가는 과정.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희망은 있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름답게 펼쳐질 거예요. 그걸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세요.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